성삼문이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갈 때 대여섯 살밖에 안 된 딸이 따라오며 울부짖으니 사내 아이는 다 죽어도 너만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충절의 상징 매주컨 성삼문 편입니다. 1418년 세종 즉위년에 태어나서 1456년 6월 8일 세조 때까지 38세를 사셨다. 성삼문은 충청남도 홍주 홍북면 노은리 외가에서 오위도총부 도총관 성승의 사남 2년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모두 무인들이었다. 야사의 성삼문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중에서 나았느냐 라는 소리로 3번 물었다고 하여 이름을 삼문이라 지었다 한다. 17세인 1435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20세인 1438년에는 식년문과에 전과로 급제하였다. 이때 뒷날 사육신 한 사람인 하위지가 그의 과거 급제 동기생이다. 이후 관직에 올라 집현전의 학사의 한 사람으로 신숙주, 박팽년, 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저금 창제에 참여하였다. 관료생활 초기 그는 집현전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이때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신숙주와 함께 훈민저금 정리 작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명나라 한림학자 황찬의 도움을 얻기 위해 신숙주와 함께 13차례나 요동을 다녀오면서 의문에 관한 것을 의논하였다. 또한 명나라에 사신이 파견될 때는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가서 학자들을 만나 의문과 교육장의 제도를 연구해와 이를 보고하는 등 1446년 훈민저금 반포에 기여하였다. 29세인 1447년에 문과 중시의 장원으로 다시 급파하였고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면서 홍문관 수찬, 직집현전으로 승진하였다. 세종은 병약한 세자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집현전의 학사들을 불러서 어린 원손을 부탁한다는 유리를 여러 번 남겼다. 성삼문 역시 집현전 학사로 그의 유리를 받들게 되었다. 34세인 1452년 단종이 즉위하고 이듬해 수양대군이 대유정난을 일으켜 황보인 김종서를 사살하고 집현전 여러 신하들을 정난공신에 처로한다. 수양대군은 집현전 학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정인지, 신숙주, 박팽년 등 집현전 학사 36명과 함께 성삼문에게 집현전 관원으로서 숙직한 공이 있다고 하여 공신에 칭호를 냅니다. 모두들 순번으로 축하연을 베풀었으나 성삼문은 수치로 여기고 혼자만 연회를 베푸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 36세인 1454년에 집현전 부제약이 되고 예조 참의를 거쳐 1455년에 예방승지, 이어서 동부승지가 되었다. 37세인 1455년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 선의를 강요할 때 성삼문이 국서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 세조가 성삼문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양해로 즉위하자 그는 이를 찬탈로 규정했다. 성삼문은 국세는 옮겨졌지만 주상이 아직 계시고 우리가 있으니 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며 단종 복위운동을 결심한다. 그리고 이후 받은 녹봉은 월별로 표시하여 취하지 않고 집 근처의 곳간에 별도로 사두고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할 때 신숙주에게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신숙주는 비현실적이라며 참여를 거절한다. 한편 신숙주는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과는 절친한 벗이었지만 성삼문은 단종 복위 거사를 도모할 때 비록 신숙주는 나의 편성 벗이긴 하나 죄가 무거우니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단종 복위운동은 그를 포함하여 집현전 출신 관료들과 그 주변 무인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성삼문은 아버지 성승을 비롯하여 박팽년, 김문기, 금성대군, 이계, 유성은, 김질 등과 함께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세조의 반정에 반대하여 외부로 나가거나 사퇴한 전직 관료들과도 연락하였다. 38세인 1456년 6월 1일 명나라 사신이 한성부에 도착, 바로 세조가 상왕인 단종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향응을 베푸기로 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왕의 운검을 맡은 성승과 김문기로 하여금 세조와 장남 의경세자 부자 및 그 측근을 처치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그사 당일 이들의 움직임을 이상하게 본 한명회와 신숙주의 권고로 세자와 운검의 입장이 폐지되자 성삼문은 거사를 정지하고 후위를 동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에 갑자기 차질이 생기자 거사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김질은 다음날인 6월 2일 전부터 이를 알고 있던 자신의 장인 정창손의 권유와 해유로 성삼문의 단종을 복위시켜야 한다고 세조에게 밀고하였다. 세조는 즉시 성삼문을 잡아들이라고 명한 뒤 침국이 시작된다.
세조의 추궁에 견디다 못한 성산문은 더 이상 입을 다무지 못하고 모의에 관여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웅부, 박쟁 등이 잡혀와 국문을 받는다. 세조는 박팽년에게 권장을 쳐서 추궁하니 박팽년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같이 모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세조가 박팽년에게 거사 방법과 시기를 묻자 명나라 사신 연해 때 거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실패하여 후일 행차할 때 노상에서 거사하고자 했다고 실토하였다. 세조는 다시 이계에게 권장을 치고 박팽년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그가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세조실록은 성산문이 권장 수대를 맡고 거사한 동지의 이름을 불었고 단종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까지 자백했다고 적고 있다. 이로 인해 상황이던 단종은 폐위되었고 바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기양을 가게 된다. 유성은은 이에 발각되자 집에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을 했고 하위지와 이계는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다. 이런 사실만 보면 성산문은 동지에 대한 의리와 단종에 대한 충절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전에 모의한 김길이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고해 바친 상태에서 끝까지 동지들을 보호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영원의 소설 육신전에서는 성산문이 세조를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하가 아닌 날이라고 불렀고 옆에 있던 신숙주를 배신자, 반역자라며 꾸짖고 고집을 꺾지 않는 기기를 보였다고 적고 있다. 분노에 찬 세조는 쇠를 달고 다리를 뚫고 팔을 끊게 하였다고 묘사하며 세조가 네가 지금 나를 날이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준 동록은 왜 먹었느냐 라고 묻자 날이가 준 녹은 하나도 먹지 않고 우리 집 창고 안에 고이 쌓아 두어서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조사해보니 과연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의 저자 남효호는 사유신 사건 당시 겨우 3살이라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6월 8일 성산문은 처형 직전 마지막 가는 길에 술 한잔하고 그 뒤 성승, 이계, 하위지, 박팽년, 박중림, 김문기, 박쟁 등과 함께 군기감 앞에서 거열형을 당했고 이들의 목은 숭례문 밖에 효소되었다. 향년 38세였다. 성산문이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끌려갈 때 6살밖에 안 된 딸이 따라오며 울부짖으니 사내 아이는 다 죽어도 너만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처형당한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웅부를 후세의 사람들은 사유신이라 부르고 충절의 상징으로 추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산문은 처형되고 성산문의 일가는 멸족을 당했는데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을 비롯해 성산문의 동생 성삼빙, 성삼고, 성삼성과 아들 성맹첨, 성맹면, 성맹종, 갓난아기 등 4아들은 모두 살해당해 혈손이 끊기고 조부 성달생의 묘는 훼손되었으며 그의 아내와 당시 시집 안 갔던 맏딸은 박종우의 집 노비로 분배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다. 이미 박씨와 음씨집으로 시집간 2딸만이 화를 모면하였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500여 명이 처형당했으며 부녀자들은 관비나 기생, 공친의 여종, 첩으로 분배되었다. 거열형에 처해진 성산문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어져 전국으로 보내졌고 그와 일가족의 시신 일부를 김시섭 등이 수습하여 노량진에 매장하였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가면 사유신 공원이 있고 이곳에 사유신 묘가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가요공면 양촌리에는 팔도로 보내진 시신 중 그의 한쪽 다리 부분만 안장된 묘가 있다. 또한 그가 태어났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운리에 성산문 선생 유어지가 있으며 이곳에 사유신의 위패를 모시고 노운단이라 하고 해마다 음력 10월 15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숙종 때 우암 송시열이 치필로 쓴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이 유어지에서 약 1.5km 떨어진 대은리에 성산문의 부모와 본부인의 묘소가 있다. 성산문은 대역죄인으로 처형을 당했으나 그의 충절을 기리는 움직임은 살인 집권 후 계속되었다. 성종 때 살인이 전기에 집중하면서 복권 여론이 나타났고 그 뒤 중종 때 조광조 등 살인이 집권하면서 다시 복권 여론이 나타났으나 기묘사화로 살인이 몰살당하면서 다시 수그러들었다. 240여 년이 지난 1691년 사유신의 관직이 복구될 때 함께 복구되었고 영조 때인 1758년 2조 판서에 추정되었고 충문의 시호를 받았다. 1970년대 와서는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본부인의 묘소와 아버지 성승과 생모의 묘소가 모두 성역화되었다. 그와 절친했던 친구이며 또한 변절의 대명사인 신숙주는 성산문보다 2살 많았으나 성산문보다 1년 뒤에 과거에 급자했다. 관직 역시 성산문이 앞서 나가 신숙주는 그에 대한 상당한 경쟁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산문은 평소에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말이 맺힌 데가 없어서 남과 얘기하고 농담하기를 즐겨하는 성격이라 김질에게 모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평소처럼 지나가듯이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으로는 자기 절제가 당하고 대의명분에 대한 의리와 의지가 확고한 굳은 신념에 강인한 선비였다. 1910년 조선이 멸망한 뒤에도
사유시는 충질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고 성산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지금까지 충질의 상징 매주큰 성산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